하루를 그냥 보내요. 안녕하세요, 가감승제 캣입니다. 2015년 7월 13일 오늘의 진실혹은 거짓 시작해보도록 하지요. 이번에 있던 일은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쯤에 있던 일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쯤에 대전이라는 곳이 원래, 제가 이제 대전에 있었는데 그때도 대전이라는 곳이 원래 대한민국 지리상 좀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태풍이 오거나 비가 많이 와도 그렇게 수해가 심하진 않아요. 그런데 수해가 한번 크게 난 적이 있었어. 대전의 유등천부터 갑천, 쉽게 말해서 저기 금강부터 흘러내리는 쭉 강줄기까지 물이 너무 넘쳐가지고, 그때 무슨 댐을 잘못 건드렸나 수력발전소를 잘못 건드렸나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물이 굉장히 많이 불어나서 상류부터 하류까지 물이 가득 차가지고, 왜 뚝이잖아요, 보통 천은 뚝이잖아. 뚝이 있는데 조깅하는 코스부터 이 도로로 넘어가는 그 뚝 위에까지 간당간당하게 흙탕물이 가득 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실상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천변에 가면은 화물차들이라든가 일반 차들 주차해 놓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이 있고, 사실상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천변이 개발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조깅 코스라든가 이런 게 많이 없었지. 쉽게 말해서 진짜 그냥 자연 토사물들이 쏟아져 내려온 듯한 그런 식으로 싹 쏟아져 내려서, 실제로 이제 거기 강변에 저희가 아버지 손을 꽉 잡고 거기 뚝을, 솔직히 이제 비가 그렇게 왔으니까는 위험하긴 해도 구경을 가고 싶잖아. 가서 구경을 갔단 말이야. 사람들이 다 구경을 하고 있는데 화물차랑 자동차가 둥둥 떠내려가고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게 떠내려가는 거야. 여기쯤에서 이제 있던 일이에요. 거기를 이렇게 쭉 보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 근처에는 아직 이제 말 그대로 제가 아주 어릴 때다 보니까 대전이 완전히 그렇게 도시화가 된 게 아니라서, 쉽게 말해서 이제 농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돼지라든가 소 같은 경우도 둥둥 떠내려갔었어. 진짜 난리도 아니었다 생각해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어쨌든 막 차도 떠내려가고 이러는데 다들 이제 보면서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거야. 어른들이랑 애들이랑 전부 다 모여가지고, 아 어떻게 저거 어떻게 다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거야. 아유 저거 어떡하면 좋아 이러고 있는데, 저쪽 가운데 컨테이너 박스 모서리 끝쪽만 이게 물 위에 딱 나와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총체적 난국이었어. 천변이 전부 다 총체적 난국이었고, 무엇보다 지금 내가 있던 곳은 뚝 쪽에 물이 간당간당하긴 했지만은 이미 저쪽 상류 쪽이라든가 하류 쪽 어느 일부에서는 물이 넘쳐가지고 이제 쉽게 말해 주택가에 범람을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119 요원들이 당시에 인력이 부족했어요. 119 요원들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저기에 사람이 매달려 있어도 119에 신고를 해도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다가 이제 해병대 있죠, 해병대. 저희 동네 해병대 나온 아저씨 분들께서 몇 분이 무슨 이제 싱크로라네. 무슨 이제 스킨스쿠버 장비 같은 걸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셨어. 이분들이 뛰어든 거야, 거기로.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날씨가 그렇게 굳고 막 물속에 해류가 진짜 빠르고 안에가 다 흙탕물이야. 여긴 바다처럼 조금이라도 보이지도 않아. 다 흙탕물인데 여기를 뛰어드셨어. 아저씨 3분이, 50대 3분이 뛰어드셨단 말이야. 일단 수심 깊이는 우리가 거기 깊이를 원래 봐왔던 거니까 아니까는 이미 막 수심이 한 15m쯤 돼요. 거기를 뛰어들어서 막 뭘로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에 딱 박아가지고 딱 하는데 들어가셨어. 들어가가지고 한 분이 이제 헤엄을 쳐가지고 진짜 그 한 분이 진짜 멋있었어요. 근데 그 한 분이 진짜 멋있긴 했어. 빡 점프를 하더니 진짜 막 나무 같은 거 막 잡고, 막 아저씨가 머리 희끗희끗 하시는데 잡아가지고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무슨 철 같은 거 발고리를 탁 박아가지고 줄을 연결을 하셨어. 컨테이너 박스 위로 딱 올라가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걸 타고 그 해병대 분들 2분이 넘어가야 되는데, 딱 받고 해병대 분이 한 분이 이제 넘어가고 두 번째 분이 줄에 매달려서 이제 컨테이너 박스에 2분이 있고 한 분이 넘어오기 직전에 컨테이너 박스가 그게 왜 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공사할 때 그 컨테이너 박스가 이렇게 세로로 박혀 있었어요 땅에. 쉽게 말해 모서리 부분만 머리에 나왔다는 게 이 네모 직사각형이 이렇게 제대로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서리가 땅에 박혀 있던 거야. 박혀 있어가지고 이 끝에만 사람이 지금 간신히 위에 매달려 있던 건데 이게 불안정해서 사람이 매달리다 보니까 충격을 가다 보니까 이게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야. 컨테이너 박스가 넘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비틀비틀 하다가 컨테이너 박스가, 근데 쉽게 말해서 지금 컨테이너 박스에 이미 해병대 2분 계시고 그 구조 받으려고 하는 3분이 계셨는데 이게 비틀비틀 하는 거야. 진짜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막 소리 지르고 야 막 저거 어떡하면 좋아, 막 어떡하면 좋아. 내가 사람들이 갑자기 머리에 비상이 걸린 거야. 왜 4.5톤 트럭 있죠. 4.5톤 트럭에 진짜 거기 마을에 있던 주민분들이 그 와이어 줄 있잖아. 그 왜 특수차 자동차 사고 나면 끌고 가는 거 그 줄 있지. 그 특수 레카차를 3대를 가져왔어. 진짜 웬 문신한 양아치 같은 형들 3명이 와가지고 사람 구하겠다고. 와, 그 형들도 평소엔 되게 양아치 같았는데 진짜 멋있더라. 막 와가지고 그 선을 쫙 빼가지고 그 컨테이너 박스에 박혀있는 와이어 줄 있죠, 이거를 묶은 거야. 그리고 그 특수 레카차를 저쪽에서 밟기 시작한 거야. 컨테이너 안 끌려가게. 진짜 타이어에 연기가 다 나고 왕 소리 나면서 막 컨테이너 박스 막 뒤에 사람들이 야 더 세게 밟아 막 이러면서 진짜 막 차가 막 양옆으로 흔들리는데 컨테이너 박스랑 그 물 흐름을 견디겠다고 그 특수 레카차가 막 2대 3대 뒤에서 사람들 밀고 있고 막 연기 다 마시면서 저 컨테이너 박스 건져야 된다고. 난리도 아니었어. 막 왕 하고 있고 타이어 다 타는 냄새 나고 막 아줌마 애기 할 거 없이 그 줄 잡고 다 끌어당긴 거야. 해병대 아저씨들이랑 사람 살리겠다고. 거기 진짜 나중에 막 사람들이 모여서 50명에서 100명 순식간에 됐어요. 미친듯이 몰려서. 근데 이러다 보니까 119차가 드디어 한 대가 도착을 한 거야. 한 대가 도착을 딱 했는데 왜 소방차 있죠, 불 끄는 거. 딱 와가지고 이제 그 레카차 있잖아, 레카차 그 뒤쪽에다가 레카차 있던 그 선을 소방차에 옮겼어. 옮겨가지고 한 대밖에 못 왔어. 사람이 너무 없어서. 그때 진짜 전 지역에 물이 다 넘쳐가지고 주택가에도 막 할아버지들 막 위험하고 돌아가시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서 소방차 한 대밖에 못 온 거야, 20분 만에. 근데 이제 소방 요원들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줄을 일단은 한 분이 소방차에 딱 달고 이제 소방차가 앞으로 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가 물에 휩쓸려서 넘어지는 건 막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계속 거기서 이제 물을 막 들이키고 하다 보니까 해병대 분들은 상관이 없었는데 그 구조하시려는 분이 나이가 좀 있었어. 물을 너무 많이 마신 거야, 흙탕물을. 물을 너무 많이 마시고 내가 볼 땐 어디 골절상을 입었나 그랬던 것 같아. 다쳐가지고 힘이 없어서 슬슬 이제 위기가 오는 거야. 더 이상 여기에 들고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쪽 해병대 분들이 막 소리를 질러. 지금 당장 뭐 가져오고 뭐 가져오고 뭐 가져오고. 내 기억은 안 나네. 뭐 가져오고 뭐 가져오고 소리를 치는데 막 안 들려서 몇 번이나 말했어. 그래서 그걸 알아듣는데 10분이나 걸렸어. 야 여기 뭐 가져오라고 막 난리 났어. 막 이제 상황이 급박해지니까 막 사방에서 욕 나오고 빨리 가져오라고 야 막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소방요원들이 그 용품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해병대 분들은 아는데. 이제 약간 신호가 안 맞는 거지. 소방대원 요원분들이 쓰는 장비랑 해병대 분들이 스킨 스쿠버 때 쓰는 장비랑 이름이 안 맞아서 뭐가 뭔지 혼선이 오기 시작을 한 거야. 그때는 스마트폰으로 검색할 수 있어, 뭐가 있어. 핸드폰도 없던 시대인데 컴퓨터가 없던 시대다 보니까 막 야 이거 어떡하면 좋냐, 저게 뭔지 아는 사람 있냐, 아는 사람 있냐 했더니 저쪽에 대전에 있는 둔상동 쪽에 스킨 스쿠버 장비를 파는 가게가 딱 하나가 있다. 딱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그 말을 딱 듣더니 차 한 대, 뭐라고요? 이름 말해봐요 해가지고 막 진짜 줄에 간신히 매달려서 그걸 들었어. 들고 나서 그 종이 쪽지를 가지고 자기 차 밟고 밟았어. 소방요원 아저씨가 그 삐뽀삐뽀 울리는 거 있죠, 그거 하나 빌려주고 차 위에다 딱 박아주고 빨리 가서 사오라고, 가져오라고. 공무원 여기 전화번호 있으니까 이거 이름 말하면은 그거 장비 그냥 가져올 수 있다고, 가게 가서 빨리 가져오라고, 나라에서 지불할 거라고. 그래서 그 아저씨가 밟았어. 진짜 차 왕 하고 밟고 우린 그 사이에 이 아저씨들을 지켜야 되는 거야. 이 장비가 올 때까지 견뎌야 돼. 이 컨테이너 박스 그 해병대 아저씨의 작전이 이랬어요. 그 아저씨한테 그 줄 있지, 그 와이어 줄을 통해서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장비를 보내는 거야. 이 장비를 보내가지고 그 무슨 불로 쏘는 건가 봐. 그 왜 무슨 조선소 같은 데서 철 자르는 데 쓰는 거. 이걸 해가지고 컨테이너 박스 그 어느 부분을 자무수해서 아저씨가 절단 작업을 하려고 했나 봐.
그렇게 해서 이 와이어 박힌 그 쇠 조각 있죠, 그걸 잘라내면 그 쇠 조각만 끌어당기게,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 박스에는 버리고 이제 사람들만 이제 가져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물속에서 그 용접 작업을 하려고 하신 거야. 근데 사실상 그때 방법은 우리도 몰랐고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온 거지. 진짜 막 초비상 났어. 이 아저씨가 근데 거기가 지금 그때가 도마동이었어. 대전 변동 도마동이었는데 거기서 둔산동까지 갔다 오는데 아무리 적어도 막 비도 오고 막 물이 넘치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적어도 거의 한 3-40분은 걸려. 아무리 빨라도. 아 근데 물속에서 잠수해서 하는 게 있어요. 세월호 때도 그게 있었어. 나도 그게 정확한 장비 이름은 몰라. 어쨌든 그걸 견뎌야 되는 거였는데 사람들이 진짜 막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었어. 왜냐면 점점 지쳐가는 게 보이니까. 그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막 물이 넘실거리고 흙탕물이 쏟아져 내리고,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가 이렇게 박혀있는데 차 같은 게 흘러내려와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를 쿵쿵 치고 가는 거야. 그럼 컨테이너 박스가 막 돌잖아.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차가 퉁 때리고 가고 막 때리고 가고, 옆에 막 소 죽은 거 떠내려가고, 막 사람들이 이거 볼 때마다 야 이거 진짜 어떡하냐, 막 견뎌야 막 난리도 났어. 아니었어. 막 견뎌야 막 사람들이 막 한두 명씩 모여가지고 저거 어떡하냐고 막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야. 심지어 그 해병대 그 사모님이랑 그 자식분들까지 오신 거야. 해병대 분들과 구하러 갔다가 저기 자기 마누라랑 자기 아들내미랑 딸내미가 보고 있는 거야. 와 기분이 어떻겠어. 이제 그래서 한 20분 정도 지났다가 응급요원 하나가, 그래도 119 요원들도 대단해요. 응급 그 구조요원 하나가 그 와이어를 타고 그 컨테이너로 넘어갔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 산소호흡기랑 해야 이분이 생존을 한다고. 난리도 아니었어. 진짜 응급요원도 넘어가다가 막 중간에 막 나무 같은데 잠깐 탕 부딪혀가지고 막 한번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5분 동안 막 정신 못 차리고 매달려 있다가 간신히 넘어갔어. 와 막 보고 있다. 야 저거 어떡하면 되냐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진짜 간신히 견뎠어. 내가 볼 땐 멀리서 보자 점점 막 날씨도 안 좋아지고 막 흙탕물도 심해지고 막 컨테이너 박스는 이미 아까보다 한 15m 정도 밑으로 쓸려 내려간 것 같아. 소방차는 벌써 막 옆에서 막 누가 기름 막 꼽아놓고 막 사람들이 기름 꼽아놓고 막 차 터질지도 모르는데 막 기름 꼽아놓고 계속 밟고 있는 거야. 컨테이너 안 쓸려가게. 근데 소방차도 이미 어느 정도 쓸려간 거예요. 뒤쪽으로. 난리도 아니었어. 막 이러다가 드디어 그 아저씨가 왔어. 그걸 장비를 가지고 왔어. 그래서 드디어 장비를 딱 실어가지고 그 와이어에 넘겨가지고 쫙 밀어서 넘겼단 말이야. 근데 이제 또 그게 다 가나 안 가가지고 막 줄 끌어당기고 막 별짓거리를 다 해가지고 또 20분간 해가지고 딱 했는데 해병대 아저씨가 너무 지친 거야. 딱 봐도 해병대 아저씨가 더 이상 잠수나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상황이었어. 그런데 진짜 여기가 너무 슬펐던 게 그 해병대 아저씨 아주머니랑 그 아들내미가 멀리서 막 울고보고 보고 있는데 해병대 아저씨가 웃고 있는 거야. 자기 마누라랑 아들내미 보고 있다고. 괜찮다고. 누가 봐도 막 이미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잠수하면 못 나올 것 같은데 아들내미랑 막 마누라가 울고 있는데 해병대 아저씨가 막 웃고 있는 거야. 괜찮아 다녀올게. 괜찮아 다녀올게 걱정하지마. 진짜 거기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 울었어. 괜찮아 걱정하지마 다녀올게. 내가 얘 밑에 잠깐 내려갔다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야 너 엄마 손 꽉 잡고 있어 이러고 있는 거야. 와 나 진짜 그때 막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는 거야. 막 줄만 당기는 거밖에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밑으로 내려가셨어요. 줄이란 줄은 다 물고 밑으로 딱 내려가셨어. 딱 내려가셔가지고 실제로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보이지는 않지. 그런데 이제 뭐 계속 밑에 그 구조요원이랑 얘기는 하는 것 같아. 한 5분 간격으로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셨다가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셨다 하는데 한 20분 정도 그렇게 4번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위에 올라와가지고
막 숨만 이렇게 할딱거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요원이 넘어왔어. 딱 얘기를 하는데 너무 지금 심해가지고, 너무 아내가 안 보여서, 너무 아내가 안 보이고 시야가 확보가 안 돼가지고 절단을 하긴 했는데, 지금 직접적으로 확인되는 거는 지금 한 20분 들였는데 한 15cm 정도 절단한 것 같다. 총 절단을 얼마나 해야 되냐 하고 얘기를 들었을 때 구조요원이 대충 얘기한 그게 한 3m 정도는 절단을 해야 된다. 근데 20분 동안 체력 다 빠지셔가지고 했는데 15cm 절단을 한 거예요. 그니까 이제 저쪽에서 그 해병대 사모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만하고 나오라고. 그만하고 나와. 그 부인분께서 그만하고 나오라고 막 계속 소리를 치는 거야. 막 옆에 아주머니들이 막 옆에서 부축하고 막 실신하시고 이러면서 그만하고 나와 제발. 당신 잘못되면 어떡할 건데? 막 우리 아들이랑 딸은 어떡할 건데? 난리가 아니었어 막 진짜. 사람들도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런데 다시 들어가셨어요. 날씨는 그놈의 태풍이라 점점 밤이 될수록 시야도 안 좋아지고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을 했어. 머리에 딱 요거 불 나오는 거 하나 켜시고 들어가가지고 계속 작업을 하시는 거야. 그렇게 4시간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중간에 그 슈퍼 가가지고 막 빵이랑 우유랑 잔뜩 사와가지고 막 비닐봉지로 해서 보내고, 물이랑 해서 보내고, 막 무슨 뭐 바카스네 영양제네 막 와가지고 의사들이 나중에는 그 영양제 링겔 그 맛이 먹는 게 있대. 그걸 보내가지고 막 그 아저씨 마시게 하고, 그 사이에 해병대 요원 2명이 더 왔어. 다행히도 더 와가지고 이제 3분이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야. 3분이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어. 그렇게 해서 4시간 만에 절단을 딱 했어요. 근데 절단을 딱 하고 나서 쉽게 말해 절단된 과정이 이거야. 가만히 우리는 보고 있다가 갑자기 컨테이너가 퉁 분리되는 거야. 위에서 봤을 땐 컨테이너가 퉁 분리가 되는데, 퉁 분리가 되고 나서 아주 잠깐 동안 1, 2초 동안 그 해병대 아저씨가 고개가 잠깐 보였다가 그 밑으로 떠내려 가시는 게 보였어요. 그 나중에 오신 해병대원 2분께서는 그 컨테이너에 매달려 있었는데, 그 해병대 아저씨 분께서는 그러니까 힘이 다하신 거지. 아무래도 힘이 다하셔가지고 절단을 하는 순간에 그 충격에 툭 밀리셔서 물에 휩쓸려 가셨어. 그때 그 해병대 아주머니 막 사모님 기절하시고, 아들 내미는 완전 맛이 갔지. 난리가 아니었어. 막 사람들 막 어떡하냐고, 저 사람 구해야 된다고. 근데 물이 너무 빨라가지고 얼굴만 잠깐 보이시고 위쪽으로 잠깐 떴다가 가라앉고 금세 모습이 안 보이셨어요. 그때 일단 요원들은 어쨌든 간에 그거 와이어를 당겨가지고 컨테이너를 꺼내서 거기 구조하시는 분이랑 구조를 하고 요원들까지 다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리를 떠나지를 못했어. 한 3일간 떠나지를 못했어. 일단 그 뭐 아주머니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3일간 떠나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거기다 이제 막 태풍이 그 후에 한 5일 정도 더 불었어요. 그리고 5일 뒤에 사람들이 거기다 이제 꽃다발이라든가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돈을 모아가지고 그 아주머니한테 가져다 주고 아들내미 챙기고 이랬습니다.
제가 그때는 아직 어려가지고 많은 상황을 못했지만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만큼 급박하고 절실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났고 뭐 용감한 시민상부터 뭐 나라에서 표창도 받고 하셨는데 사실상 돌아오시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지. 그때 저희 이제 동네에서 어른분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분 장례식 때 진짜 다 가가지고 대전 MBC 뉴스에도 나왔었어. 그때 진짜 뭐 지금 당시도 그랬지만 그때 진짜 우리나라 정부가 진짜 많이 혼났어요. 이런 자연재해가 대전에 늘 없었으니까 소방대원들이 소방 인력을 계속 감축시켰던 거야. 소방요원을 계속 감축을 시켜서 이런 자연재해에 대비할 만큼 인력도 없었고 장비가 없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일반 해병대 시민분께서 지금 구한 거 아니야. 그때 진짜 뉴스에서 나라를 미친듯이 욕을 했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왜 이런 분이 돌아가셔야 되냐. 그때 대전에서 진짜 다 같이 막 고발을 했어. 이게 진짜 무슨 일이냐 이게. 그렇게 세금을 가져가고 하는데 왜 일반 시민이 자기 장비 가져다가 이렇게 가지고 죽어야 되냐.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일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서울도 난리도 아니었거든. 그때는 침수교인가? 그 수침교 그거도 다 잠겨가지고 서울도 난리도 아니었고 대전도 난리도 아니었고. 뭐 어쨌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2학년 때였어요. 2학년 때 쉽게 말해 국민학교를 다닐 때 있던 대전에는 근데 그때 이후로 딱 한 번밖에 그 정도 수해가 없었어. 그때가 내가 볼 땐 최고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벌써 거기도 한 20년 넘게 대전도 그만한 수해가 일어나질 않고 있죠. 그런데 부디 우리나라 이제 다시 만약에 그런 수해가 난다면 다시 그런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가감승제 캣타였고요. 자, 진실 혹은 거짓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거짓입니다. 가감승제 캣타였습니다.